일명 다음 폭탄, 다음 뇌관으로 지목된 MBS라는 게 있는데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사실상 보장을 해준 안전자산으로 취급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번이 미 국채고요. 2번이 MBS라는 건데 이게 주택담보증권입니다.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해가지고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만든 증권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기 터질 때마다 연준이 사줬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연준 자산 보시면 거의 60%는 미국채.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미국채 막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주고. 그리고 MBS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 터질 때마다 부동산 주택시장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막 살려주는 거예요. 30% 매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걸 매입해줬는데 그때 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때 사주고 코로나 때도 사주고 해가지고 지금 연준 자산이 거의 9조 달러라고 치면은 그중에 3조 달러는 MBS입니다. 이 MBS가 여기 보시면 국가기관에서 보증해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채만큼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져서 활발하게 거래됐던 거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에 계속 언급하는 게 중소형 은행들이 위험해지면은 다음은 요것도 위기가 될 수 있다. 새 뇌관이다. 요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미 국채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들이 빠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게 금융위기 이후에 MBS 이 주택담보증권이 가격이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빠지질 않아요. 저금리 시대에 웬만하면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은행들도 사고 금융기관들도 이 MBS를 너도나도 산 겁니다. 다 담았는데 최근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락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MBS 가격도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MBS 규모가 거의 1경 원에 달하는데 이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중소형 은행들이 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요거 MBS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하필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만약에 뱅크런 같은 게 또 이어져가지고 요 은행들이 들고 있던 MBS를 헐값에 처분하면 연쇄 매도 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그래서 잠깐 다시 말씀드려서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MBS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주택담보증권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처럼 만약에 은행이 뱅크런 돼가지고 예금이 부족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갖고 있던 이 MBS도 헐값에 팔아 넘겨야 되니까 지금 너도 나도 막 팔면서 연쇄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고 있던 이 주택담보증권 헐값에 매도하면서 자산가치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벌써 이런 우려 때문에 한 미국의 은행이 또 부도 위험이 높아졌어요. 혹시 찰스 슈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미국의 자산 규모로 8위 정도 됩니다. 규모로는 8위니까 작은 은행도 아니죠. 10대 은행 안에 들어가고요. 증권사로는 1위입니다. 대표 증권사급으로 되는 증권사이자 은행이자 금융기관인데 요 은행이 지금 부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MBS를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장이 또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또 주가 빠지고 뱅크런 또 우려 커지니까 찰스 슈왑 CEO가 우리 괜찮다. 왜 그러냐 너희들. 오죽하면 CEO가 주식을 매수합니다. 내가 보여줄게. 내 돈 써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 안전하다는 거 보여줄게 해도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래 뭐 설마 이 정도 되는 은행이 망하겠어 하면서도 이제 돈을 빼니까 주가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뜯어보니까 이 평가 손실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아직 팔지만 않았을 뿐이지 계좌 열어보니까 이 MBS 주택담보증권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사놨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금리여서 계속 올랐으니까 막 빚내서 투자해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빠지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제 돈이 60억 달러인데 이 상품 손실만 114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다른 은행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많아봐야 50% 이렇다는데 손실률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이라도 지금 찰스 슈왑이 돈이 안 빠져나가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평가손은 버티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만기까지 버티면 됩니다. 안 팔면 그만인데 혹시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러다가 파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은행인데도 우려가 번지면서 혹시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찰스 슈왑 올해 수익률만 마이너스 36% 빠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미국의 거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은행으로 볼 수 있는데 MBS 위기설이라 그래서 주택담보증권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대표 은행으로 꼽혀서 지금 주가가 올해만 36% 빠져 있고 최고점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고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과도한 루머이자 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막 보면 지금 도이치방크도 채권 위기라면서 폭락도 하고 또 팩웨스트라 그래서 여기 뱅크런 진행된다는 루머 돌면서 막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전방위로 불확실하니까 찌라시도 많이 돌고 다음 타겟이 어딜까
시장이 우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도 있겠고, 나는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연준이 MBS 보장해주는데 뭐 위기가 있을까? 찰스 슈왑 안 망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견 은행 중에서는 MBS 많이 들고 있는 거, 주택담보증권 많이 들고 있는 게 찰스 슈왑하고 US뱅콕. 요 버핏이 좋아했던 주식인데 지금 팔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1, 2위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JP모건 이런 애들도 엄청 들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 워낙 자산 배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위기에 속하지도 않아서 리스크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 규모로는 뭐 압도적으로 많지만요.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게 곧 신용위기잖아요. 요즘 그래서 막 미국 달러 패권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원래 불안할 때 침체 앞두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을 딱 해보니까 1위 위험이 뭐냐, 뭐가 제일 걱정이냐 했더니 시스템 신용위기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처음이에요. 이게 압도적 1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고인플레가 압도적 1위였는데 딱 한 달 만에 이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인플레는 관심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고인플레에 대한 대응은 다들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이건 됐고, 다음 차례는 가장 터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시스템 신용위기. 결국 지금 미국이 신뢰가 무너지고, 미국채도 물론 연준이 보장해주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데 MBS도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기만 하면 우상향해왔던 게 미국채랑 MBS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랬는데 속았지? 이러면서 배신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한다고 믿었던 자산들의 배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MBS도 한번 계속 얘기 나올 테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담보증권 MBS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담보가 되는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고금리에 휘청휘청해서 요게 또 중소형 은행들을 덮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잠깐만 얘기 드리면,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변동금리래요. 거의 다 변동금리랍니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그래서 지금 요것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80%가 중소형 은행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으러 중소형 은행으로 몰려간 겁니다. 이게 수익이 짭짤했나 봐요. 그동안 저금리 시기에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대형 은행이거든요. 대형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거의 안 늘렸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요게 상업용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엄청 늘린 거 보이시죠? 와, 이게 엄청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에 부동산 투자가 쏠쏠하니까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중소형 은행들의 수익원이었는데 하필 고금리 시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 빌린 투자자들도 지금 저금리 시기엔 좋았는데 갑자기 이자 높아지니까 지금 연체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곧 대출도 만기가 도래하는데, 근데 지금 은행들이 위기 때문에 연장도 안 해주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월 달에는 LA의 최대 사무실 소유한 사람이 나 빚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얼마 전에도 핌코라고 하는 엄청 큰 자산운용 하는 데서도 7개 건물 사무실에 대해서 나 못 갚겠다 디폴트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겠고,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도 연장도 안 해주니까 나 뭐 어떻게 갚을 돈 없는데 배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들에서도 중소형 은행 다음으로 약한 고리가 상업용 부동산, 약자로 CRE, 요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과 상업용 부동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도 이번에 콕 집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은행 사태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질 것 같다. 은행이 이제 앞으로는 이 한 번 터졌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해줄 거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도 사실상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거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안 올려도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 인상 효과를 낼 거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될 것 같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 한 번 한 거나 동일하거나 잘은 모르지만 그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 인상 2번 한 거, 3번 한 거 같은 영향도 줄 수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또 담보로 하는 담보증권인 MBS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딱 그겁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얼마나 빡세게 엄격하게 하냐는 건데, 지금 가장 빡세게 심사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겠죠. 근데 더 빡세게 할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강하게 타이트하게.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에서도 신규 대출만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빌려줬던 돈도 뺏어가는 가능성이 있다.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나 살기 바쁜데 지금 부동산 대출을 해줬던 거 너 내놔, 지금 너 리스크 관리 안 되잖아 이러면서 빌려줬던 돈마저 뺏어갈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새로 대출 안 해주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돈이 메마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이 부분이 다음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가 한국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쏟아 나오더라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를 해가는 리스크가 경기 침체의 본격 전조 현상이다.
은행들이 대출했던 거 뺏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돈 줄이면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들이 많은데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기되는데 신규 대출도 안 해주고 대출 연장 심사도 강화하고 유동성 경색되면서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빅마우스들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동산 거물이라고 있거든요. 스타우드 캐피털이라고, 이쪽의 CEO가 걱정이 됐나 봐요. 왜냐면 자기도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6개 지역을 한번 조사해보니까 사실상 파산 상태다.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한테 지금 대출 많이 받아놨는데 야, 얘네들이 나중에 돈 갚으라고 할 것 같은데 걱정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전 연준 이사도 지금 오피스 이런 데 공실도 엄청 높아지고 있고 은행들이 대출 막아서 상당히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이클 하트넷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은행 위기 다음 차례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에서 CR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리겠는데 레이 달리오도 2008년에는 가계부동산이었는데 이번 버블은 상업용 부동산에 있다고 꼭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CRE라고. 그래서 월가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리츠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리츠? 저는 사실 배당주로 리츠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도 리츠가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은행은 안 빠지고, 이상하죠. 은행 위기라면서 은행은 안 빠지고 리츠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는 월가의 온통 관심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업종은 리츠인데 요쪽이 많이 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30% 리츠 ETF도 많이 빠졌고요. 주간으로도 5%. 오히려 은행보다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은행 위기인데도. 그러니까 요즘 리츠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우려가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쇼셀러라 그래서 하락 배팅론자들 있죠. 공매도 세력이라 그러는데 하락해야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몰려간 곳이 리츠랍니다. 리츠. 부동산 임대업 쪽.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전에는 막 테슬라 이런 데 하락 배팅했던 투자들이 지금 다음 먹잇감은 어딜까? 쉽게 말해서 하락할 곳은 어딜까에 1순위로 꼽은 게 상업용 부동산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돼 있는 리츠, 이쪽이 취약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주가는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미국의 오피스 부동산에 투자해놓은 리츠 인덱스 보시면 거의 코로나 저점 수준을 근접할 정도로 이미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공매도 세력들은 더 막 빠진다고 베팅을 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보시면 이거 지나가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우량한 리츠를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런 리스크 우려 지나가면 또 회복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리얼티 인컴이나 추천은 아닙니다만 미국 리츠 인덱스 이런 거를 저가 매수를 노리실 수 있겠죠. 코로나 때도 결국은 부동산 리츠 막 폭락했었는데 또 회복했듯이 이번에도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담보증권 MBS를 많이 보유한 은행 같은 경우는 찰스 슈왑, US 뱅콥 이런 은행들이 출렁일 수 있고 돌아오는 주에도,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많은 리츠 이런 쪽이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관심 있었던 은행주나 관심 있었던 리츠가 덩달아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은행 위기로 인한 전염 우려는 계속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